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밤 11시 20분에, 밤 11시 20분에 통과시켰습니다. 간밤에 그냥, 밤중에 법을 쓱싹 통과시켜버렸는데, 저희가 이미 기사를 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습니다만은, 혹시 못 보신 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연방 하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1조 2천억 이 인프라 법안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이게 그렇지 못하다. 진짜 전통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뭐 다리, 교량, 도로, 뭐 혹은 뭐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로 설치하는 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돈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 매코넬이 이제 미친 짓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를 설득을 시켜서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이게 상원을 통과해서 하원에 가 있었습니다. 하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 200명이 때로 반대한다라는 이제 표를 던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막 한 달, 두 달, 결국은 석 달째 됐는데 이건 이제 갑자기 통과를 시키게 됐고요. 이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 공화당 의원이 13명이나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 13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주지 않았다면 통과가 안 됐을 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도 왜 그러냐, 민주당이 과반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6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혀 반대의 이유로. 그러니까 이 급진 좌파, 우리가 보통 스쿼드라고 부르는, 분대라고 부르는 이 급진 좌파 행동대장들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꼴통 하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 중에서도 6명이 반대표를 지금 던진 겁니다.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13명의 찬성표를 던진 13명의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라이노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돈 베이컨, 네브라스카주의 돈 베이컨, 펜실베니아주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그 다음에 뉴욕주에 있는 앤드류 가바리노, 오하이오주에 있는 앤토니 곤잘레스, 그리고 뉴욕주의 존 칵토, 일리노이주의 아담 킨징거, 그 다음에 뉴욕주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데이빗 맥킨리, 뉴욕주의 톰 리드,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트, 미시건주의 프레드 업턴, 그 다음에 뉴저지주의 제프 밴 드류, 알래스카주의 돈 영,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1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갑갑하다. 13명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할 때 찬성했던 사람은 또 4명만 포함이 됐습니다. 좀 희한하죠? 리츠 체니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안 던졌습니다. 여기에. 그거는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묘한 기분을 저희가 좀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반대한다, 반대로 당론을 모으겠다라고 분명하게 하원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했고 연판장까지 다 돌려서 200명이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13명이 지금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이런 모습이어서 이것이 지금 공화당 하원의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이 지금 겉으로 티를 내고 있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 편들어서 투표를 해주는 이 라이노 공화당 의원들, 이들을 매수하고 있는 역시 또 다른 세력들이 이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지금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1조 2천억 달러라는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원래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초당적이라는 이야기는 공화당에서도 이미 다 동의했던 것 아니냐? 상원 통과할 때 1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이제 와서 또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인데요. 매우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이노들이 하원에 있고 상원에 있는 라이노들이 바이든과 이 민주당한테 승리를 안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버지니아주가 이제 파란 주에서 빨간 주로 바뀌게 됐다. 이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흥이 돋아서 도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기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 기쁨에 빠져 있던 그 순간에 이들은 이렇게 날치기로 확 통과를 시켜버렸다. 이 법안을. 인프라 법안이라는 것을요.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11%의 돈만이 진짜 인프라스트럭처에 가게 되고 나머지 돈들은 이거 엉뚱한 데로 흘러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테일러 의원 같은 경우에는 9%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놓은 성명에는 11%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거는 전체 비용의 한 10% 안팎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과거의 인프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이상한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게 되고 그 내용들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그 사회복지 법안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 쪽으로 돈이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성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이런 그 풍력 발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이 애꿎은 국민들의 세금이 나가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풍력 발전소는 자연에너지, 청정에너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철새들의 조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오히려 친환경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너무나 석유나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는 발전소로서는 너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도 풍광이 보존되는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 바람의 속도가 개런티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제한된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해상에다 설치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죠. 근데 바다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난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는 바다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지구가 곧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통 11년 이야기하고 있죠. 11년 뒤에는 지구가 망한다. 그런데 이놈의 11년 이야기는 예전에 이미 엘고 부통령 시절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지구 온난화, 엘니뇨 이런 현상들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거 이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런 그때 이야기됐던 것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10몇 년 뒤에 20년쯤 뒤에는 결국에는 지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해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땅이 바다에 잠기고 이런 이야기들 그때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먼 미래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maybe 10몇 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이런 것인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당장 일이 벌어질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간도 더 땡겨서 사람들한테 더 피곤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민 정책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아는. 근데 여기 언론들이 가세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이 기후변화 이야기할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사람들 과학자들 갖다 내놓고 이야기하게 하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백신 얘기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백신 얘기할 때도 과학자들 앞에다 다 내밀었죠.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책을 펴겠다. 그랬는데 그거 다 개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백신 할 거였으면은 그러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맞힐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도 의무화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과학자들 중에서 말 잘 듣는 과학자 혹은 자기랑 생각이 같은 과학자들 이 얘기를 갖다 그냥 껴다 붙여넣는 것이죠. 지금 엘니뇨,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와 맥락이 지금 같습니다. 지구의 온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 100년 단위로 오는 현상이다. 이게 시간을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미 그 클린턴 시절 때 기후 온난화 뭐 이런 얘기야 지구 온난화 얘기할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했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 얘기는 싹 다 지워버리고 자기네 구미에 맞는 정치 색깔에 맞는 과학자 얘기만 싹 모아가지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른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대학 교수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내가 좀 정부 쪽에다가 연구비라도 한 번 더 지원받고 정부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내면 본인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회에 정부에서 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자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그건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거죠. 언론들이 또 그런 것만 또 갖다가 퍼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소위 민주당 진보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민주당 온건파에 의해서 속임당하고 놀림거리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석 달을 질질 끌어왔는데 그게 민주당 안에서 내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 프로그레시브 코커스라고 해서 진보 코커스에 있는 의원들, 그럼 100명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0명이나 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거 액수가 적다, 액수를 늘려달라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을 더 쓰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어 왔던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민주당의 급진좌파들한테 놀림당하고 꼭두각시처럼 막 흔들리고 있던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공화당의 거기에 지금 몇몇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13명이 거기에 이제 휘말린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상당히 여러모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지금 좌파 언론들은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길 어떻게 높이느냐 이것은 바이든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점을 조금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이든이 승리하게 공화당 의원들은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성명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무작정 기쁜 소식이 버지니아에서 왔다고 해서 자 이제 됐구나. 이제 미국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다 가는구나.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항상 복병은 있다. 지금 당장 1조 2천억 이거 하원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법인 그 빌드백 베러라는 빌드백 베러. 네, 죄송합니다. 그 법안도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다. 지금 뭐 조만친 의원이나 키르스텐 시네마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 하원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놓고 나면은 그 의원들이 버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던 라이노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을 도와줄 가능성도 없잖아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4조 정도 되는 돈을 쓰겠다라는 계획이 바이든한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이거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여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계속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이후에 또 다른 보도가 내용이 겹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민 경제, 서민 경제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원에서 초당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하원에서는 이거 반대한다라고서는 당론을 세웠던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상원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예산 법안은 공화당이 어떻게 하든 말든 민주당끼리 통과시킬 그런 작전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모든 전권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 조절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